안녕하세요. 울고 웃는 우리 이웃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생고개입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 시집가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늙어가는 속도가 더디게 간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 한 사람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삶을 마감하는지가 차이가 날 뿐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나 또한 그 세월 속에서 늙어갑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늙어간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에게는 평생 살아온 지혜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 또한 잘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신 할머님의 가슴 아픈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글을 통해 노후의 삶과 소망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마음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보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시겠죠. 음식을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는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손질이라나마 사오고 싶었던 거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밖에 안 보였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떨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진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수많은 몸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꽃으로 보이던가요? 보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지시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했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때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살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겼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겁속이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됐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았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만들게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묻은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이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십시오.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가슴 먹먹한 이 글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도 요양원에서 홀로 외롭게 자식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부모님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그려지나요? 모든 부모님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곳이 요양원, 요양병원이라고 합니다.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부모님의 간절한 바램과 소망은 안타깝게도 현실은 외면당한 채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요양원에서 보내지 않고 집에 모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에는 가족들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얼마 전 제가 알고 있는 할머님 중에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 아들이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재벌은 아니지만 돈은 제법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돈과 지나친 자식에 대한 사랑이 할머니에게는 재앙이 되었죠. 평생을 혼자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분이라 자신이 다치고 움직일 수 없을 때 자신을 모시는 조건으로 전 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시설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가도 평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단지 자식 옆에서 손자 크는 것 보고 싶다는 마음에 움켜쥐고 있다가 그동을 할 수 없을 때 아들에게 준 겁니다. 할머니는 평생 고집이 세고 며느리에게 좀 독할 정도로 시집살이를 시킨 분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할머님 때문이었죠. 평소에 할머니가 손주 둘을 키워주었는데 며느리 휴무 때 아들을 데리러 가면서 시장에서 이물 좋은 큼직한 갈치 2마리를 사서 가져다 드리고 집에 도착하자 바로 할머니는 손에는 까만 비닐봉투를 들고 따라서 오셨더랍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가지고 온 비닐 장갑을 끼고 갈치를 머리에서 꼬리까지 줄을 세우고 두더막이 없다고 난리를 친 겁니다. 진짜로 같은 부위에 두토막이 없기는 했는데 며느리가 빼고 주었다고 온갖 욕을 하고 갈치는 던지고 가는 좀 별난 분입니다. 아들에게 재산 다 주고 10년 가까이 요양원 안 가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께 살자는 아들은 3층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3층에 거주한다고 했을 때 고관절을 수술했는데 3층에 살면 전혀 밖으로 나올 수는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명절에 들은 얘기로는 할머니 삶은 비참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사는 3층 주택이 아닌 근처 3층 주택에 전세를 얻어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와서 밥상을 차려주었지만 얼마 못 가 발걸음을 끊고 안 온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와서 밥상을 차려주지만 아들도 직장에 다니니까 하루에 3끼는 힘들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곳에 차려두면 알아서 먹고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할 때마다 할머니는 울면서 부탁을 했고 재산 모두 챙긴 아들은 요즘 세상에는 늙으면 요양원에 가야 된다. 할 맛이 오래 살았다는 말로 요양시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식보다 낫겠다고 요양원을 선택한 할머니를 보면서 늙어서도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가진 재산을 가지고 자신을 올가매는 부모는 나이가 들고 늙으면 분명 자식에게 외면당할 것입니다. 자식에게 외면을 당하지 않고 자식과 부모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난 세월 잘못된 삶으로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외면을 당해도 인생은 자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건강만 지키십시오. 건강하고 노후 자금이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들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인생고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오늘도 자식들 때문에 애끓이고 계신 부모님들 많으시죠? 괜찮아 아들, 넌 최선을 다했어. 비록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너의 도전은 정말 멋졌다. 엄마는 네가 내 아들이라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엄마가 전 부럽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잘 키우고 싶어 할 겁니다. 자식이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걱정이 끊이지 않고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으며 자식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보니 자식을 키우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는 지금 어떤 부모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자식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고집센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옆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은 없고 나이만 먹은 여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말로 허무하구나 라고 생각도 합니다. 친구가 그랬어요. 자식들을 잠 못 자고 업고 안고 키웠지만 세상에 빛받으러 태어난 아이처럼 끝없이 요구하고 제 혼자 잘한 듯 마음대로 하려고 들 때면 배신감으로 미치겠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과 자식에게 바쳤던 시간과 사랑이 구둣발로 짓밟힌 마음으로 우울증만 깊어간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언제까지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걸까요? 왜 부모는 자식들에게 받은 마음의 고통은 끊임없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는 자식 인생을 마치 내 인생처럼 의미를 부여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자식들이 바뀝니다. 어려운 일은 부모 모두가 해결을 해주고 끝없는 사랑을 쏟다 보면 아무리 부모라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식들은 이제 우리 부모는 나이가 들고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물이 있는 집이나 공동 우물이 가깝게 있는 집은 우물을 이용했지만 제가 살던 집은 우물보다 여름에는 이가 시리도록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마법 같은 샘터에서 물을 길러다 먹었죠. 아무리 가뭄이 오래 가도 마르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느 한 해는 샘물이 급속도로 줄어서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쑥덕거리기도 했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샘물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말라가듯이 부모의 마음과 사랑도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지칠 때도 분명 있습니다. 샘물이 마르기 전에 먹을 수 있는 우물을 준비를 해야만 미래에 닥칠 목마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듯이 자식은 크면서 부모 품을 떠나 살아가는 법을 미리 배우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하고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은 자식이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자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자식이 처음 태어날 때처럼 아이로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부모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말을 찾아주고 밥상을 차려주고 애지중지 내 새끼 어와동동 내 새끼 하면서 집착을 하고 살면 부모도 자식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행복해지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부모를 외면해도 내 자식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죠. 언제까지 자식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검쪽 같은 내 새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착각이고 욕심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 독립은 물론 마음의 독립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모들 있죠. 자식이 분가를 했는데 부모는 쟤들이 잘 살고 있긴 하나? 뭐 필요한 것 없나? 밥이나 먹고 출근은 하나? 엄마가 도와줄 게 없는지 계속 자식들에게 묻고 도움을 주고 사는 엄마가 혹시 여러분은 아니겠죠? 최근에 들어 비가 많이 왔잖아요. 손님 집에 방문을 했는데 큰 종이 상자에 싱싱한 배추가 담겨진 채로 현관 앞에 있었답니다. 통화를 하면서 현관문은 열렸고 통화는 계속되었죠. 그래, 요즘 배추값도 비싼데 왜 이런 것을 다 보냈노? 아이고, 안 그래도 김장김치가 물리던데 고맙대 이 수정아.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다 살얼한 목소리로 지금 손님 왔다. 좀 이따 전화하자. 아이 참, 뭐 이런 것이 다 있는 모르겠다. 내가 별꼬라지를 다 본다. 화가 단단하게 난 표정이었습니다. 좀 전에는 미안하다며 커피 한 잔을 포장해서 사무실에 왔습니다. 이제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아까 딸하고 통화를 했는 모양이네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우리 현관에 있는 뒤딱 큰 배추 4포기 봤지? 강원도 고냉지 배추인데 배추를 보는 순간 김치를 담는다고 생각하니까 뒷골이 확 당겨지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고 요놈들 철들었네. 채소값 비싸다고 배추도 보내고 억수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 것도 사실이지. 그런데 뭔디 내 먹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3포기는 배추김치 칼칼하고 시원하게 또 한 포기는 백김치를 담아서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네. 뭔디 개코 같은 소리를 시부리고 있어. 평소에 반찬이며 잘 만들어서 보낸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담아달라고 하죠. 집에서 놀면 뭐합니까? 둘 다 직장에 다니니까 우리 아들 입도 짧고 굶을까봐 보내주었지. 앞으로 절대 안 할 자신이 있으면 못한다고 하던가. 어영부영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또 반차 보낼 것 같으면 담아주세요 그냥. 강원도에서 대구 찍고 대구에서 수원 찍고 거기다가 정성보다 욕 한 바가지 양념을 담았으니까 그 김치 기차게 맛있겠다. 아니다, 김치도 멀미하나? 멀미하겠네. 멀미한 김치겠다. 입 짧아도 영양실조 없이 굶어 죽지 않고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요. 걱정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쓸데없는 걱정을 왜 하고 삽니까? 이 모든 것이 부모 자식의 삶이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독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탄수화물 중독 등 수많은 중독 중에 전 일중독을 가진 사람입니다. 1월 휴무 때 쉬면 편안하게 쉬어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것이 병입니다. 일에 빠져 살면 나쁜 점도 많지만 좋은 점도 있죠. 전업주부 친구들처럼 요즘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안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 생활이 바쁜데 자식들 생활에 간섭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요놈의 자식들이 엄마 찬스, 할머니 찬스 하면서 요래조래 돈 뜯어가면서 저거 아버지 생일 때는 떡케이크 쿠폰 하나 보냈더라. 아유 참 비싼 떡케이크 쿠폰 받았으면 됐네. 주는 법은 부모가 안 보여줬으니까 모르지. 받는 법만 보고 배웠는데 떡케이크 받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 너가 아들 사람 됐다. 야 니보다 낫다. 친구야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었다 아이가.
이제 자식 걱정 내려놓고 우리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자식이 속을 썩이든 말든 우리 좀 자유롭게 살아보자. 나를 사랑하고 나 또한 사랑받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야. 그렇게 살려면 제일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자식들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라고 했다. 부모에게 말도 배우고 부모가 하는 행동도 복사한 것처럼 하고 자라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면 자식들도 부모는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배우겠지. 거지 빵쪼가리 같은 음식 먹지 말고 제대로 된 음식과 예쁜 옷차림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자 우리.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따라서 행복해지는 법이거든. 자식을 사랑하려면 나부터 사랑해야 돼. 자식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인생도 소중하잖아, 친구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으며 자식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주며 자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는 자식의 성장과 성취를 보며 기뻐하고 자식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위로해 줘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식은 자존감이 높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죠.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식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평생 동안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하고 자식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살아온 삶을 절대로 나누고 살지 마세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삶을 함께 할 수 있지만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은 성장하여 독립을 해야 하며 부모는 자식을 보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인생고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